짜잔. 저거 보통 안 들고 다니는데? 교수님의 그러니까. 교수님. 에이라제 못하게 하려고 약간 그렇게 너가 훨씬 낫지 이러면서 좀 교묘하게 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집에 왔네? 어떻게 왔어? 아빠 과장님이죠. 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의학 드라마 리뷰를 할 건데요. 닥터의 또 근본 콘텐츠죠. 예, JTBC의 닥터 차정숙이란 드라마입니다. 네. 일요일 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드라마에 나오는 서인호 그리고 차정숙이 CC예요. CC. 의대 95학번인데 아이고 선배님. 둘이 예과 때 임신을 해, 2학년 때. 아기를 낳고 그래도 결혼하고 휴학 한 번 없이 둘 와. 다 뭐 국시를 보고 대박이네. 의사를 했는데 이제 아기가 뭐 7살 될 때 이제 인턴까지는 했지만 레지던트를 중도 포기해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남편은 외과 과장이 됐고 교수까지 했고. 차정숙 이 아내는 이제 아이를 또 2명이나 키우고 하면서 이제 꿈을 포기하고 의사 활동을 안 했어요? 예. 의사 면허를 장롱 면허처럼 그러네. 20년 동안. 헐. 그리고 아들이 이제 27살이 됐는데 아들도 의대 졸업해서 외과 레지던트가 돼서 아빠 밑에서 1년차 하고 이 엄마 닥터 차정숙은 아빠랑 남편과 아들이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레지던트 하는 거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찾으려고. 근데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잘 돼 있고 좀 재밌고 약간 사이다. 보죠. 궁금하다. 보죠. 궁금하다. 예. 근데 되게 요즘에 트렌드에 맞네. 요새 이렇게 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이렇게 나이 좀 들었어도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옛날처럼. 맞아. 그렇죠. 누가 버스에 쓰러졌고 젊은 남자야. 질식인가? 남자가 갔을 때가 심장 쪽?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남자가 사실 신경을 쓰기 쉽지 않거든. 뭐 부정맥? 근데 아니, 나 부정장애? 부정맥은 통증은 사실 없어서 나 혼잣말로 나 의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공황장애이려나? 근데 공황장애가 이렇게 실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되게 가슴을 계속 이렇게 쳐. 그러니까 질식인가 봐. 되게 그 하는 행동 자체는 뭐 질식이나 흉통, 답답함. 뭐 목이 이렇게 막혀서. 뭐 떡 먹다가 갑자기 딱 넘어갔다. 근데 입이 깨끗한 걸 봐서 아닌데. 근데 20년을 의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게 기도하고 하고 답답해하는 가슴 풀고 원래 다 열어서 봐야죠 원래는. 맥박 보고. 열어서 봐야 원래는 옷 되는데, 지금 다 벗겼어야지. 가슴 이거 다 다 깔았어야죠. 까야죠. 숨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영상을 봐야 되니까. 거의 아직 기절한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의식은 있으니까. 맥이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심장 마사지 안 하는 건 맞아요. 일단은 지금 어세스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건지. 119 불러. 119 불러. 본인이 이게 패닉이 왔어. 기흉 같은 거 생기지 이제 않았는지.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러면 더 이제 맥박 잘 짚어야 돼요. 이제. 맥박 없어지면 바로 해야지. 아직은 툭툭 친다 계속. 계속. 그래서 뭐 기흉 같은 건지 뭐 살에 일단 걸렸는지. 인근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의사라고 들어서 같이 가달라. 이제 119가 왔는데. 곤란하네. 진짜 멘붕 온다 저러면. 그쵸. 아들이에요? 아니요, 여기 로이킴인데 이름이 로이킴이신데 의사로 나와요. GS 전문이셔. 전문이야? 쌤이면 뭐야? 갑자기 문을. 되게 민우역 배우라고 멋있어요. 짜잔. 저거 보통 안 들고 다니는데. 교수님의 교수님. 저거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목이 부어서 인투베이션. 저거 그거 간이로 인투베이션 하는 거. 성대까지만 딱 넣으면은 안에 안 넣어도 쉽게 누구나 쉽게 할 수 훨씬 있는. 쉬워. 저게 잘 안 들어간대. 의식 쳐졌나 보네. 기관절개를 이렇게요? 뭐라고? 기관절개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아스픽시아. 그럼 이게 질식이었나 봐. 뭐가 걸려서 아스픽시아 생각. 이게 안 들어가면 기관절개 하긴 해야 돼요? 그쵸. 못하면. 숨을 못 쉬니까. 나 바늘로 그냥 찌는 거 아니야 지금? 칼로 해버렸네? 엠부백이. 세로로 째고 바로. 지금 이렇게 한 거 맞아? 근데 소독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했어. 했어요. 크라이코토미로 한 거 같아. 그냥 여기 이렇게 얇은 막 여기를 그냥 째고 그냥 넣은 거 같아. 저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면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치. 숨 못 쉬면 끝나요 저 진짜. 심하면 브레인 오래 안 걸려 진짜. 1, 2분이면 가니까. 옆에서 박수 치면. 똑같은 거 뭐지 사회 걸려나 보네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의사가 아니라 너무
그렇죠. 근데 감정이 사실 20년을 임상에서 떠나 있고 했으면 못하지. 근데 이제 혼나요. 왜 혼나?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본인이 의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 의사인데. 네. 그러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 비의료인이 의료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의사 같지 않잖아. 그치, 이게. 의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의사가 의사가 맞긴 맞긴 맞아요. 근데 의사 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머릿속이 너무 하얘졌다는 거야. 이 여기에 행위를 너무 접하지 못해서. 근데 저거는 비바이탈과 전문의도 어려울걸? 어렵지. 하긴, 하긴. 아스픽시아는 진짜 엄청 픽시아는 당황스러워. 진짜 무서워. 왜냐면 너무 눈앞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 CPR은 계속 해야죠. 아니요, 하면 안 아니야, 되지. 시켜라면 안 돼. 맥박이 있었잖아. 이걸로 해야 되나? 심장 뛰잖아. 지금. 이거 있어야지. 이걸로 하이웨이를 하이웨이를 해야 하든지. 되지. 이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 상태면은 딱 하면 사람이 이게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혀 끝을 봐가지고 뭐 있나? 뭐가 있는지 보고 있어서 뺄 수 있을 것 같으면 빼보는데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안 됐겠지. 그러면 서 있는 상황이면 하임리가 되는데 이미 누웠으면 사실은 성인 남자는 가능한데. 그리고 더 들어갔을 이게 테니까. 차가 막 흔들리고 이럴 것 같아. 등급차, 구급차라. 사실 근데 구급대원님들이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멘탈이 좀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낙준 선생님 저거 할 줄 알아? 많이 하죠 저거. 이비인후과가? 원래 우리가 외과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왜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왜 할 줄 알지? 배우긴 해요. 저런 것들을 내과도 배우고, 내과는 이거 외과도 그냥 이렇게 배우고. 돌려서 하는 거 할 줄 알잖아. 저희도 이제 뭐 여기 어디를 뭐 칼로 째고 응급하면 넣어야 됩니다라는 걸 배우긴 배우지. 해요. 근데 안 해보지.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왜냐면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에서 내과가 해봤으면 이상한 거야. 이제 그 일을 겪고 이제 온 거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 나 어지럽지, 의사긴 한데. 힘들지. 집이 엄청 좋으시네. 네. 나 시어머니가 왔어요. 부잣집이구나. 나 디톡스 그래서 안 하셨구나. 만들어줄래? 아우, 네. 아우, 낮에 만들어서 넣어둔 거 아 있어요. 무서우신 보다. 오자마자 야, 주스는 주스 달라고? 생명인데 그때 바로 해 먹어야지. 이제 네. 눈치 딱 보더니 시어머니가 뭘 해요. 이 차종숙한테 며느리한테. 뭐래? 봐봐요. 백 원장은 이제 잘 있어? 피부과 친구를 만나고 왔어. 의대 저 오늘 동기. 기회 치료해줬어요 언니. 잘했네. 새로 이전한 병원은 저보다 병원도 주변도 이전했는데 크고 병원도 엄청 크고 인테리어도 뭐 엄청나게 잘 TV도 해놨더라고. 나오고. 그래서 뭐 엄청 부러웠어? 아우 엄청 부럽다. 부럽죠. TV에도 나오고 멋있잖아요. 여자가 잘나서 입히냐며 해봐야 가정이 여자가 뭐 잘나봤자 뭐 닥터백 철마다 해외. 너무하시나. 근데 그게 어디 여행이니? 남편도 우리 자식도 어머님보다도 없이 한 20년 전 사람 같은데? 속이 화하니까 비행기 그러게. 타고 떠돌면서 방황하는 나이 거지. 90대 보이시는데 말이 이야기하시는. 좋아. 그냥 성공한 골드미스지. 딱 10년만 있어봐라. 초라하게 짝이 없을 거다. 아유, 네가 아들이 없어, 딸이 없어. 네가 100번 낳지 무슨 소리야. 아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약간 보니까. 네가 훨씬 낫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교묘하게 뭐 되게 똑똑한 친구고 의대도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꿈을 포기하고 뭐 남편, 시어머니, 자식들 챙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친구 보고 왔으니까 약간 며느리 쓱 눈치 보면서 약간 얘 나가면 어떡하지? 그럼 뭔가 나한테 불편할 텐데 또 얘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그렇게 너가 훨씬 낫지 이러면서 좀 교묘하게 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20년 내내 이걸 당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려면 본인이 혼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아, 한번 당하면? 근데 과연 이 차종숙이 어떻게 또 빠져나올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왔어요. 근데 이제 응급실 간호사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좀 높게 나와서요. LFT가 높게 나와서 샘플을 한 번 더 체크한다고. 아, 이상하니까. 너무 높게 이상하니까 사실 3,600은 너무 높아. 무슨 일이에요? 요즘 저렇게 다 이걸로 하네, 패드? 이 나 저런 거 못 써봤다. 40 미만인데 지금 환자분께서는 3천이 넘었어요. 보통 40이 정상인데. 그럼 급성 간염인가요? 잘 아시네요. 헤파타이티스 그런 거지. 입원해야 될까요? 그쵸? 보호자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보호자 3,600이면 입원해야지. 꼭 와야 해야지. 할까요? 왜냐면 저게 트렌드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 그 다음에 뭐 2,400 꺾인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인을 몰라. 에티올로지부터 해야 돼. 이게 뭐 약물에 의한 건지, A형 간염인지, 혹은 뭐 간염에 의한 건지, 혹은 다른 디지즈의 어떤 간에 어떤 인볼브한 건지, 간 자체의 어떤 질환들. 그 초반에 건지. 살짝 말하는데 황달도 높다 그래. 황달도 높고 비리루빈도 높아, 이미? STH도 황달 수치가 높다 그랬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입원을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증상은 저 본인 못 느끼겠지만 지금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수액 맞으면서 이제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떨어지는 수치면 좀 그나마 안심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에티올로지 워커 말한 대로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걸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좋아지는지 혹은 조정 수치면은 이제 뭐 리버 페일리어 그러니까 간 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간 부전이라는 게 간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간이라는 게 간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어떤 독소를 해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독소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일보다 내 능력 자체가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고 이게 고차가 돼버리면은 이 일 때문에 간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간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능 부전으로 가버려요. 회복이 안 돼. 왜냐면 해야 될 일이 계속 있으니까 얘는 온전히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독소 해독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이런 암모니아 독소들이 바로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바로 이제 간성 혼수 오고 이제 헛소리 하시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간 부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치.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다른 기저질은 없다가 갑자기 간 부전이 온 경우에는 그 이식 순위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얘만 해결하면 되잖아. 간만 해결하면은 살수 이식 순위가 있으니까. 높으시구나. 높아요. 젊은데 이런 암이나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높아요. 안색이 확 달라졌네. 이 사람이 또 주치의가 됐고 이제 온 가족이 와요. 근데 남편은 또 외과 과장이고 다른 병원이야? 남편은 다른 병원의 외과 과장. 이제 시어머니 왔고 딸이랑 아들 옆에 있고 검사 결과 친정 어머니 있고. 우선 이거 안색 안 좋네. 아드님과는 혈액형이 안 맞고 따님은 미성년자,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남편만 맞는데.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셔서 지방간도 없고요. 가족 중에. 선생님. 친정 엄마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남편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결정해라. 우리 아들이 간을 떼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줘요.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수술 권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하지 나중에 말래. 시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네가 된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지키야. 예, 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왔다 하는 거지. 보자. 응? 아 머리야. 아 어지러워. 일정 시기가 넘어가서 확실하게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감염이 생겨서. 그럼 못 버텨. 받고 나서. 네, 보통 이게 이러다가 이제 열이 나고 감염이 생겨요. 간이 안 좋아지면은 간 부전까지 오면은 이게 대장에 있는 병균들도 이렇게 내가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폐혈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럼 면역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니까 이식을 하면 억제제를 써야 되니까 이식을 못 해요. 균을 또 잡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너무 못된 말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아픈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하면 안 되지. 그렇고. 그래도 며느리로 지금 뭐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약간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쇼인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 남편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막 사인을 하려는데 근데 또 이게 어머니가 오셔서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을 변심하는 거를 그거는 그래. 할 수가 없거든. 이게 또 공여자가 중요하긴 하지. 말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게 주기 싫은데 떠밀면 안 돼. 그거는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미리 뭐 의사한테 말을 해주거나 그러면 사실 저렇게 안 하고 이식 가능하지 그냥 뭐안 조용히 맞는다. 1대1.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우창 선생님 말대로 다행히 공여자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내사자가 나와서 내사자. 그 진짜 우선순위로 받아서 카데바 리버를 받았어? 네. 그러니까 카데바로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버티다가. 이제 눈 뜨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 눈 뜨자마자 남편 얼굴 보더니 X라고.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너무 안 해줄 거면 안 해주는데 너무 상처를 주면서 이러니까 그 남편이 또 그런 걸 많이 보는 외과 과장이긴 한데 이제 간이식은 진짜 받으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가 좋아요? 애우가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폐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폐이식은 외부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염 같은 게 잘 생기고 하는데 뭐 간, 콩팥 이런 거는 온전히 이렇게 좀 내부에 있고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이식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이후에 뭐 굉장히 좋게 오랫동안 잘 뭐 똑같이 진짜 잘 지내요. 약 드시면서 활동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어려움 없으시고 일상생활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간이식을 좀 받고 이제 좀 회복을 하고 뭔가 이거 기억 저 파워. 파워네크 저 파워 내가 옛날 버전이다. 야, 저 어떻게 구했대? 진짜 옛날 버전인데. 아 근데 저렇게 형광펜 다 꺼놓은 거 보니까 공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2001년 졸업생 야, 2001년 졸업이면 우리보다 몇 년 선배야? 95학번이 9학번 아, 진짜 선배구나. 진짜 선배님이야. 옛날 자기 뭐 폴리클 때 돌았던 가운 입고 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러니까요. 뭔가 나는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을 했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라는 놈은 야, 진짜 너무하지. 주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남편 생각만.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인생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파워네카가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그치.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는 아니죠.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학의 정석은 약간 해석본 같은 거지. 아, 그치. 이게 이제 국시를 보기 위한 어떤 약간 그 교과서들을 그러니까 참고서적이잖아, 이게. 교과서들을 모아놓은 약간 맞아. 그 중에서 모아놓은 해설집 맞아. 짧게 나는 딱 꺼냈을 때 해리슨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해리슨으로 국시 공부는 안 했겠지. 야, 그랬으면 떨어져. 이게 고증이야. 이게 오히려 고증이야. 지금 봐. 지금 파워도 다 죽고 있잖아. 해리슨 했으면은 이거 떨어졌어. 진짜 시험 못했어. 100% 떨어져. 이거. 이상 아니야, 지금. 차정숙이 이제 도서관에 가요. 아니 서점에 그 뭘 삽니다. 레지던트. 레지던트를 사? 뭐야? 이거? 레지던트 시험 문제. 시험? 시험 봐야 되잖아. 이런 책 있어. 전공의 시험. 전공의 시험 문제. 저도 이런 거 풀었었죠. 형은 진짜 중요했지. 그치, 나는 경쟁이었으니까. 103일이면 한 3달. 와, 근데 이거 20년 만에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왜냐면 죽도록 힘들 것 같은데.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뭔가 게다가 지금 수술했어. 네, 수술 그쵸. 직후야 거의. 정보를 그 집어넣는 것도 진짜 이게 브레인의 어떤 그런 게 신에서 달랐을 거야 이제 옛날이랑. 근데 밥도 잘 챙겨 드시고 뭐 근데 또 이제 뭐 나이가 든다고 머리가 나빠진 건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약간 뭐 삼육대인가? 아니야 36대 전문의 시험. 아, 전문 시험이야?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일을? 성적을 전화로 저렇게 확인을 한다고 요즘 시대. 전공의 시험 이게 점수를 저렇게 알려주던가? 49점. 아니 무슨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저렇게 가르쳐줘? 엄청 높겠네. 내외 산소 요렇게만 나오네. 50점 중에 근데 이제 49 우리는 점이라고? 몰라. 2022년 시험이니까 우리는 몰라 이제. 그거 정신과도 보는데. 우리 내외 때 산소. 우리 때 100점 만점 아니었나? 나 몰라, 기억도 안 나. 나 기억이 안 나. 100점 나도 이게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 국시는 200점 만점인가 그랬는데. 아, 맞아. 국신 200점 맞았어. 진짜 기억 안 난다.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들은 45점인데 엄마는 49점. 49점이야. 엄마가 더 잘했어. 그러니까 아들은 인턴을 하면서 보니까 보통 인턴 생활하면서 보잖아. 그러네. 지금 그 약간 불평등한 약간 그거네.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네. 이 사람은 아예 공부만 했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헬프님들은 이 시험이 도대체 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 본과 4학년 때 국가고시를 봅니다. 맞아. 그게 이제 의사가 되냐 안 되냐. 그 의사고시를 보고 이제 의사가 되면 보통 대학병원 가서 인턴이 되거든. 내과, 산부인과 뭐 이런 원하는 과도 돌고 막 1년 내내 쭉 진짜 힘든 인턴을 돌고 인턴 성적이 A, B, C로 맞아, 매겨져요.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내과 하고 싶고 어떤 사람 이비인후과 하고 싶고 어떤 사람 정신과 하고 싶고 어떤 사람 피부과 하고 싶고 근데 내가 가려던 과가 미달이면 사실은 뭐 상관없어. 전혀 문제 없는데 저는 딱 똔똔이었어. 1대1. 저는 좀 경쟁이었고 우창현 선생님 경쟁이었고 성적을 보는데 3가지 성적을 봅니다. 전공의 시험을 또 봐요. 전공 시험이 성적이 중요해. 그리고 면접. 면접. 그래서 이 전공의 시험을 잘 봐야 어쨌든 좋은 원하는 과에 갈 수 원하는 있지. 과를 갈 수 있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전공의 시험 된 거죠. 이분은 어쨌든 49점이면 뭐 거의 만점이 만점입니다. 거지. 욕심 안 부리면 거의 다 들어가지. 이 학교야? 면접을 보러 갑니다. 남편 병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는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 놀라면 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자기 불륜 상대 아내거든. 사람이야? 명세빈지. 셋이 또 같은 이거야. 같은 의대 동기야? 동기끼리 바람을 폈다고? 응. 아니, 무슨 약간 그런 과학적인 무슨 성적 취향이 있나? 정해졌네. 야, 내가 깜짝 놀라겠다. 근데 이제 다들 4명 썼어. 3명 뽑는데 가정의학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떨어졌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리고 너 동기인데 몰라? 여기 최 교수 몰라? 근데 간이식 모른다. 받았다고. 근데 하필 또 이 교수 가정의학과 교수님 거기에 지원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면접에서 탈락을 근데 기본 점수를 준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편차를 그렇게 못해.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떨어진 사람이 걸면은 그걸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유서를 낼 정도. 예를 들어서 면접 들어와서 갑자기 교수님 탁 때렸다. 그러면 이제 너 내가 이거 치려고 내가 지원했다. 내가 너 학교 때리러 갔다. 그러면 뭐.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게 안 될 걸? 그렇지. 이제 아들이 면접 보러 와요. 아들도 이제 인턴 그치, 끝나고. 면접 봐야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와서 진짜 깜짝 놀라겠다.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 아들은 엄마가 뭐야, 자기 이거. 응원해 주러 온 줄 안 너무 거야. 고맙지. 아니 고마운 게 미안하지. 아니라 여기 왜 왔어? 엄마 여기 오면 안 돼. 야, 너 같으면 너도 그럴 똑같이 여기 왜 왔어? 아니 간이식 했으니까. 아 맞다. 여기 오면 안 돼 엄마. 괜찮아. 괜찮아. 짜잔. 엄마도 이제 불렀어. 미쳤다 진짜. 그럴 거야. 둘이 같은 1년째. 이따가 얘기하자. 이따 얘기하자. 이제 아들은 뒤졌다 이제. 화이팅. 뭐 벙찌지. 엄마 20년 동안 의사가 아니었던 엄마인데. 그러니까. 벙찐다 진짜. 뭐지? 아 근데 아들이 내과 가면 진짜 연락할 일이 많을 텐데. 진짜 엄청 도와주지. 외과라서 이게 좀 그러네. 외과는 건강 약간 상태는 어떠세요? 가정의학과랑 애매하다 지원서에 그치? 밝혔다시피 연결이 많이 안 되네.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간이식 수술 받아. 지금은 건강합니다. 이거 지금 병원 면접인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도 와 계신 거지? 이러면은 떨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데. 야, 못 떨어뜨리지. 성적이 좋으면. 지금 면역 억제제도 복용 중이실 텐데 면역 억제제 복용해야지.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해요? 감염 위험도가 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야 본인이 더 잘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저기 연세가 적지 않은 편이고 아니 조금 많은 편이고 아니 조금 많이 많은 편이고 연세. 45? 여섯.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배가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근데 저게 사실 제일 문제지. 저게 제일 어려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민낯하더라고 이게 사실. 싫어할 거라는 거. 싫어할 거라는 걸. 불편해하지. 근데 이거 뭐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뽑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지. 그치. 선택이.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는 그 검시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내가 가면은 그렇잖아. 교수님이 나랑 동기일걸? 이제? 그렇지. 좀 그렇잖아. 요새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 고학생들을. 근데 사실 그래도 대학원은 내가 배우는 건데 여기는 사실 레지던트는 배우기도 배우지만 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일을 해야지. 아 근데 대학원생들도 이제 뭘 리포트를 하고 교수님이랑 같이 논문 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은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주변 이제 동기나 제일 좋은 거는 선배. 동기들 선배들한테 지갑을 계속 여는 거지. 진짜. 그러실 연륜의 지갑. 그러실 여력은 될 것 같아. 여력은 충분하잖아 지금. 아니 근데 자기 돈 자기 맘대로 막 못 써요. 아이, 야 그런 짓을 했는데 야, 저건 쓸 수 있지. 시험한테 가서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카드 하나 줘. 근데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사실 뭐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뭔가 좀 일반적인 코스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코스는 분이 아니지. 오면 사실은 뭐 막상 와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좀 꺼려지죠. 그거를 좀 겁이 나고. 게다가 아까 사람이 한 명 누군가 떨어져야 되잖아. 사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이 딱 맞으면은 너무 뭐- 좋지만 누군가 한 명 떨어져야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맞아. 이게 다른 회사처럼 의사 레지던트라는 게 한 명 뽑고 잘 못하면 4월에 이 사람 빼고 맞아요. 뭐 다시 새로 뽑고 이럴 아, 수가 안 돼, 없어요. 안 돼. 예, 이거 예. 그냥 그 연차는 빈 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잘 열심히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 이분이 중간에 그만둘 뿐인지 그만두지 않을 뿐인지. 맞아. 맞아. 왜냐면 그만두면은 3명 중에 하나가 다른 비는 거야. 회사는 충원이 되지만 여기는 그냥 그 2명이 3명분의 1을 1년 동안 해야 될 경우들이 생겨요. 아 맞아. 예. 그런데 예. 만약에 그걸 못 하고 한 명이 또 나갔어?
그럼 이제 과 전체가 흔들려요. 예. 이제 그럼 큰일이야. 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는데 말이 사실 안 이 한 되고? 명한테 다 시키면 이 사람도 나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나머지 일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짜 힘들지. 1.5인분, 2인분 해야 돼요. 그쵸. 그게 4년 내내. 예. 너무 힘들어. 근데 이렇게 위에가 없다? 아래도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면 저기는 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비네. 된 데에는 비네.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지. 왜냐면 이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게 뭐 레지던트 한 명 빠진다고 해서 환자한테 그걸 양해를 구하고 환자를 뭐 좀 그럴 수 적게 없지. 보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업무량이 줄지 않아요. 아. 그리고 상시 채용이 안 돼요. 예.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남자들은 인턴에서 레지던트 떨어지면 다 군의관으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쉬고 있는 남자들을 뽑을 수가 없어. 맞아, 사실은. 맞아. 뽑는 것도 안 돼요. 트레이닝 과정에 중간에 뽑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교수님들이 좀 야속해 보이고 좀 못돼 보이지만 이게 뭐 우리과 문제면 이게 좀 크죠, 사실은. 도망가는 얘기하니까는 그러네.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뭐 한두 명밖에 써 도망가는 숱하게 사람. 도망가시는 분들을 보고 나름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있겠지.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교수님들 여기서 그 남편이 얘기했나? 늙고 병든 레지던트 누가 뽑냐고. 근데 약간 이게 슬픈 얘기지만 레지던트가 어원 자체가 병원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이게 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힘들긴 야, 하죠. 좋아도 주 88시간이야. 20대 후반도 버티기 힘든 건데 46살 간이식을 받은 면역 억제제를 먹은 사람이 먹고 계시는 분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긴 되게 하지. 어렵긴 하죠. 예. 근데 또 이제 그 선택을 잘 하신 게 그래도 가정학과 선생님들은 이게 입원 환자를 메인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딩이 조금 적긴 하지 네. 다른 과에 비해서. 대신 되게 다양한 일을 근데 대학병원에서 또 트레이닝 받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당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파견을 가시잖아요. 네, 파견도 학과를 그러니까 1년차 전년차 때 더 힘들 거예요. 고년차 되면은 조금 더 외래 위주로 트레이닝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ENT 파견 오거나 그 이비인후과 파견 오면은 정말 외래에서만 딱 관찰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내과는 아마 주치의도 하지 않아요? 내과 소중하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현실은 좀 걱정이 되지만 걱정이 된다. 근데 좀 응원하고 싶어요. 너무 이제 이게 뭐 우리 또 이야기를 아니까 서사를 아니까. 우리 서사를 아니까 당연히 응원하고 싶은데 교수님도 이 얘기 알잖아? 그러면 시험가가 그런 말 했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은 다 필요 없지. 맞아. 야 뽑아. 야 젊은 놈 너는 다음에 한 번 해. 어쩔 수가 없다. 너 내년에 보자. 왜냐면 이게 교수님들은 왜 이걸 좀 꺼리냐면 막 20년 동안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일을 안 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집이 여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취미로 하려고 그러나? 뒤늦게? 이게 사실 나가려나? 이게 또 힘들고 그러면은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게 그만둬 버릴까봐. 20년을 의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다는 게. 이 사람 진짜 취미생활 하러 그렇긴 가나? 하지. 간절함이 없겠다.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서사를 모르면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닥터 차정숙 1화, 2화 리뷰를 해봤고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좀 진짜 고증을 또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3화 리뷰를 또 할 테니까 또 뭐 댓글에 뭐 이렇게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